드라마 속 허준은 가짜, 진짜 허준과 동의보감을 만날 수 있는 허준박물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가 마침 동의보감이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된 지 15주년이 되는 해라서 그 기념한 특별전을 준비했습니다. 동의보감 조선에서 세계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획실이 공간이 작긴 하지만 이제 그냥 오셔갖고 준비하신 건가요? 네, 그렇죠. 오자마자 바로 특별전을 준비해서 이렇게 리플렛도 준비되어 있고 공간도 대대적으로 공사를 해서 전시 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좀 만들어 봤어요. 여기 앞에 보면 향약의 이름을 같이 써서 백성들이 알기 쉽게 하라. 이거 누가 한 말일까요? 모르겠네요. 선조가 동의보감을 쓰라고, 뭐 그때 당시에는 뭐 동의보감이라는 책 이름을 쓰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이 허준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백성들이 쉽게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의사가 필요하다. 왜? 그 시대적 배경이 있어요. 임진왜란 이후에 너무나 백성들이 피폐하고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아프고 또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런 것들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쉬운 책을 내라. 그러면서 의서도 내려주고 또 같이 연구할 수 있는 팀도 꾸려주고 해서 동의보감을 쓰기 위한 단초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세계 기록유산이 됐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세계 기록유산이 등재될 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됐을 거 아니에요? 그 가치가 인정받은 뭐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살펴보는 공간인데,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보감이 완질로 되어 있는 목활자본이 세질이 있다고 했죠. 근데 저희가 빌려서 전시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국보다 보니까 쉽게 이제 빌려지질 않고, 그래서 다행히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배려를 해줘서 이렇게 영인본 책자들을 전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 박물관에도 동의보감은 여러 질이 있어요. 보시다시피 여러 질이 있고, 아까 키링에 있던 심장 그림 보이죠? 네. 심장도 이렇게 각 장기에 대한 설명, 그리고 장기가 손상되는 어떤 병증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옵니다. 그 옆에 있는 동의보감은 똑같은 동의보감인데 우리나라 게 아니고 중국에서 출간한 동의보감입니다. 이 동의보감이 출간 즉시 당시 청나라에도 이런 그 동의보감이 이제 유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동의보감이 새로운 중국 판본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우리나라 동의보감 중에 보면 완영 중간본 이렇게 있죠. 또 이쪽에 보면 뒤에는 영영 개간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영 즉 완주 가명 즉 전주죠. 그리고 영영 대구입니다. 이제 전주와 대구에서 각각 이렇게 훈련도감 중심으로 해서 판본들을 만들어서 책을 찍어내고 유통시켰던, 그래서 굉장히 동의보감이 여기저기 사실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보로 지정된 세 권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사고들에 다 있었던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여러 유통 경로를 통해서 각각 기관에 소장되게 되었던 거죠. 여기서는 목활자와 목판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준비한 공간인데, 이 앞에 보이는 것은 지금 목판입니다. 목판이고 뒤에는 바로 이 목판으로 찍은 책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동의보감을 같이 같은 면을 전시를 해봤습니다. 옆에는 목활자본 책자판이 있습니다. 이걸로 이 동의보감, 이게 이제 동의보감은 아니고 목활자를 시키려고 관람객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게끔 식자판과 목활자를 이제 만들어서 배치를 해놔봤습니다. 참고로 식자판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목활자는 우리 각자장 김각한 선생님의 이제 활자들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의 동의보감 판본들을 볼 수 있도록 전시를 했습니다. 뭐 다 채택되긴 하지만 의미가 뭐냐면 베트남, 중국, 일본, 대만 등등 여러 나라에서 지금까지도 그 판본들이 만들어진다. 이게 의의가 있고요. 이 앞에 보이는 건 저희가 4권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목활자본, 조선 초기본이죠. 1613년 초간본들.
이게 이제 완질로 있으면 그야말로 이제 국보급 문화재가 되는 것인데 애석하게도 딱 낫권으로 4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앞쪽에 보시면 마치 이제 그 양반들이 서가처럼 꾸며져 있는데 동의보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판본들을 다 망라해서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만화로 된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판본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지금도 꾸준히 번역서와 판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알기를 썼던 연암 박지원이 이런 얘기를 이제 여러 개 남기는데 우리나라 서적 중에서 중국에서 간행된 것이 대부분 없다. 근데 동의보감이 25권을 엄청 성행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남깁니다. 연암 박지원은 다른 어떤 서책이나 저작물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박한 사람인데 나름 동의보감에 대해서는 되게 좀 평가를 높게 했다고 보여지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동의보감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바로 사람을 중심에 두고 우수를 펼치는 그런 기준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의 이름을 뭐 한글로 쓰게끔 해서 백성들이 뭐 이렇게 쓰다든지 또는 색인 또는 이 구성 자체가 내경, 외형, 잡경, 탕액, 침부 이렇게 접근하기 쉬운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책을 구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쉽게 자기 병증이나 궁금한 어떤 병리적 상황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책을 구성한다. 이런 거죠. 그럼 그 앞에는 안 그랬냐? 네, 안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공간에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현재도 쓰는 약재들이 대부분 동의보감의 처방에 기인한 것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게 경옥고, 십전대보탕, 쌍화탕 뭐 이런 거라는 거죠. 저 뒤에 편에 보면 우리도 잘 모르는 여러 가지 약재들이 동의보감 처방 기준으로 해서 지금도 약재로 쓰여지고 있고요. 이 확산성이죠. 그리고 동의보감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 중에 간략한 딱 필요한 부분만 발췌를 해서 발췌 의서들이 만들어집니다. 축약 의서라고도 하고 발췌 의서라도 하는데 그 발췌 의서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만큼 동의보감이 간행한 이후에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다양한 의서들에 영향을 미치고 의학자들의 어떤 식견이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동의보감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확장성과 가치라고 할 수 있죠. 그 뒤에 보면 신형장부라고 부르는 인체도가 있습니다. 맨 오른쪽 거하고 가운데 것은 똑같은 신형장부도인데 동의보감에 나오는 거예요. 다만 한글로 한 거하고 한문으로 한 게 다르죠. 왼쪽 것은 이 신형장부도의 기원이 중국의 의서들에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허준의 사상과 철학이 들어간 것이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뭘까요? 중국에 이제 원서에 있는 신형장부도는 입을 다물고 있죠. 허준은 입을 벌려놔서 이 대상이 생기가 있음을 그리고 배 단전 부분에 또 움직임도 주름이 있는 게 뱃살 겹친 게 아니고 배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숨 쉬고 있는 것을 묘사한 거예요. 그래서 장기 위치가 좀 틀린데요? 예, 장기 위치도 조금 다르죠. 아마 이제 근래의 위치가 달라서 달라 보이는 건데 그리고 좀 더 중요한 것 위주로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차이를 알 수가 있어요. 이쪽에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향약, 즉 우리 주변에 있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초로 병을 다스리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약재 이름들도 한글로 써놓기도 하고 한글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삼은 한글로는 심, 둥굴레는 황정, 뭐 차전이, 질경이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예. 그래서 또 군뱅이. 이쪽에 보면 그 장이 이제 펼쳐져 있는데 보면 매아미의 허물, 군뱅이의 뭐 군뱅이 이제 제조라는 약, 그리고 뽕나무 위에 방아, 즉 사마귀의 집, 뭐 이런 식으로 약재들의 설명이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동의보감의 어떤 핵심적 가치가 사람을 향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 가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동의보감 중에 보면 중요한 어떤 병에 대한 허준 선생님의 생각이 드러납니다. 병을 치료하려면 먼저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제 어떤 시민성 질환도 되게 많잖아요. 이미 그 동의보감 저술했던 허준 선생님에는 이미 그것이 인식이 되고 있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작은 공간이지만 이 공간에 이제 한 바퀴 둘러보면서 전시를 보면 동의보감이 왜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는가, 거기서 보여주는 어떤 핵심적 가치가 무엇인가를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작지만 볼 게 많네요. 설명을 들으면서. 예. 안녕하세요. 큐레이터 심입니다. 오늘은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허준박물관에 다녀왔습니다. 박물관 분야의 인플루언서 김충배 관장님이 부임하신 지 6개월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많은 변화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 5분 정도 박물관 소개 부분을 찍은 영상이 에러가 났어요. 그래서 관장님이 들고 계셨던 인스타 360으로 대체했는데요. 안타깝게도 관장님의 잘생긴 얼굴은 5분 지난 다음에 볼 수 있으니까 진득하게 보시면 나올 겁니다. 자, 그럼 강서구의 자랑, 허준박물관을 함께 둘러보러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허준박물관의 김충배 관장입니다. 저희 박물관은 구암 허준 선생과 그의 대표적인 저작물인 동의보감을 중심으로 준비된 박물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의보감은 우리나라 최고의 의서죠. 동시에 세계인들이 그 가치를 인정하고 마땅히 보존해야 된다라는 데 동의를 해서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마침 올해가 세계유산에 등재된 지 딱 15년이 되었죠. 저희 박물관 로비에 오시면 제일 먼저 이렇게 큰 동의보감의 모형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이 마치 딱 한 권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체 이 책은 25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처음 이 책을 목활자로 인쇄한 것은 1613년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 판본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목판으로 간행을 해서 각 지방에서 완영본이랄지 영영본이랄지, 즉 대구나 전주에서도 목판으로 계속 출간을 해서 이본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죠. 하지만 처음 만든 1613년에 목활자로 찍어진 것은 우리나라의 세질이 전하고 있습니다. 각각 세계유산에 등재되어서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어서 있기도 하지만 또 우리나라 국보로 지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앞에 보시면 그래서 먼저 기록유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동의보감이 갖고 있는 세계 기록유산으로서의 가치, 그리고 그 밖에 한국의 세계 기록유산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배워보는 디지털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눌러보면서 학습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비에 보시면 이렇게 또 자그마한 뮤지엄 샵이 있습니다. 요새 굿즈들이 유행이죠. 그래서 올해 만들어진 새로운 아이템이 바로 이 앞에 있는 키링들인데, 이것은 동의보감에 나오는 간신, 비폐, 심. 그래서 간과 심장과 비장, 위장, 그리고 폐, 그리고 콩팥, 신장, 이것을 이미지를 따와서 만든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귀엽기도 하고 이쁘네요. 각각의 색깔이 갖고 있는 의미들이 있어서 이것을 이제 잘 이렇게 인기가 좋은 문화상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올해도 계속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가지고 많은 상품을 좀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전시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면서 보면 동의보감에 지향하고 있는, 그리고 동의보감에서 표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인체와 우주와 질서에 관한 깨우침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문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허준은 인체 모습 자체가
바로 하늘과 땅의 이치에 맞닿아 있다고 해서, 예를 들면 땅에서 샘물이 나듯이 사람에게는 혈맥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러한 질서 속에서 어떠한 질서가 깨지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 질서가 깨짐으로써 병이 난다고 보고, 그럼 병을 낫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그 질서를 회복하는 방식으로서의 적합한 약재, 침술, 탕액들을 쓰게 된다는 거죠. 예. 여기는 네이원과 한의원. 네, 내의원과 한의원, 즉 허준은 의원이잖아요. 근데 의술로서 이미 이름이 나니까 천거가 돼서 이제 이 내의원에 입직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입직할 당시에 미암 유이춘, 미암을 쓰신 분, 네, 청구를 받아서 입직을 하게 되고, 거기서 또 공을 세우면서 어이가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의원의 모습과 궁실 내에서의 어이들의 생활 모습, 이런 것들을 재현할 수 있는 공간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19년 정도 된 모형이에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근데도 당시에 너무 정교하고 잘 만들어서 오히려 건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와서 많이 보고 가세요. 독특하게. 이렇게 이제 모형들은 지금은 안 만들기 때문에 실질 모형들을 이렇게 잘 볼 수 있는 경우가 여기 와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반적 조선시대 이제 지방 향리에도 있고 서울에 있었던 한의원의 모습을 재현한 것이죠. 예. 다음 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 체험 활동 선생님들이세요. 네. 이제 이 공간은 허준 기념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허준 선생님이 이제 이 전문적인 의사로서 등장하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거죠. 근데 첫 편에 보면 약간 우리가 허준이 선생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 드라마라든지 소설 때문에 잘못 알려진 내용들이 여기 이제 있어요. 예를 들면 허준 선생님의 이제 스승이 유이태다. 그런데 사실은 유이태라는 사람이 실제 존재하긴 하는데 허준 선생님부터 100년 후대의 분이에요. 예, 그런 거였지. 뭐 유이태의 시신을 해부했다는 그런 어떤 드라마의 모습은 이제 허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그리고 허준 선생님에 대한 그 출생 이력이랄지 이런 게 좀 되게 허술하고 잘 남아있질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서얼이라고 그랬어요. 서얼. 서얼. 그리고 출생지나 탄생 연월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크게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언제 태어났냐면 뭐 대단히 중요하겠어요. 하지만 내의 선생안이라고 하는 공식 기록물, 왕실의 이제 공식 기록물의 역대 내의원들의 인적사항이 수록되어 있는 내의 선생안이라는 곳에는 1537년 정유년생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에 알려진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예. 그렇죠? 한 2년 정도.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근데 한 2년도 차이 나는 게 무슨 대다수라고 또 그것이 많이 틀리니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나는 별로 중요한 내용 같지는 않습니다. 드라마 작가는 왜 이렇게 그냥 비비 써놨을까요? 아마도 재미적 요소를 강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전혀 근거 없이 할 수는 없으니 예, 이제 이런 인물을 끌고 오고 또 재미는 이제 이런 사실은 스승의 시신을 해부해서 의학적 지식을 얻었다는 것은 중국 고사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착안을 했겠죠. 예. 근데 우리 허준 선생님은 동의보감만 저술한 게 아닙니다. 예, 여기 보시는 수많은 의사들을 저술을 하죠. 예.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허준 선생님이 어떤 가게를
거치고 성과물들을 만들었는지를 볼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결정적으로 허준 선생님이 이제 내의원에 들어가서 크게 성장하는 발돋움을 한 것은 광해군의 두창을 낮게 하면서부터죠. 예. 그때 당시의 모습을 아주 진짜의 클래식한 감성으로 볼 수 있는 전시물이 있습니다. 네. 야, 저는 너무 막 추억도 없고 옛날에 제가 그 박물관에서 봤던 그런 전시물이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근데 고장 하나도 안 나고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일단 20년. 그렇죠. 네. 20년 된 아까 겁니다. 그거랑 같이. 네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허준 선생님의 네. 예, 저작물들이 있고 선조가 또 병이 나요. 예, 그래서 허준이 이제 선조도 치료를 하게 되고 이런 공들이 있습니다. 근데 선조가 죽고 나서 이 어이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귀양살이를 하게 되고 있습니다. 네. 선조가 이제 의주로 피난을 갈 때에 보면 호성 공신들이 있어요. 네. 즉 저야 당연히 모든 공신 신하들이 임금을 호위하고 따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다 도망가고 몇 명 없어요. 그때 그래도 끝까지 옆에서 임금을 지켰던 사람들이 이제 호성 공신으로 책록이 되는데 그중에 허준 선생님이 3등에 봉해집니다. 가운데 있는 땡굴한 초 큰 거는 약연, 이제 약재를 갈거나 다질 때 쓰는 이제 도구죠. 그걸 상징적으로 이제 상징 전시물로 놔뒀고요. 생뚱맞네요. 그렇죠. 굉장히 크게 만들었네. 예, 거대한. 움직이나요?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이는군요. 예. 네. 그리고 앞에는 내의원에서 근무할 때 네. 입는 조선시대의 복식을 전시해뒀습니다. 뭐 옷이 많이 틀리니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굉장히 복식사에 전통하신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했는데 이분들이 또 서로 생각이 달라요. 와가지고 한마디씩 하십니다. 아, 이때는 옷섭이 길지 않았어.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뭐 저희가 복식사 박물관이 아니고 대략의 것이 들지 않다면 왜 서로 얘기가 다르니 그냥 가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기 오시면 동의보관 자체의 구성과 어떤 그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이 공간에서는 오로지 동의보감 자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모형들도 19년 된 거예요. 되게 잘 만들었죠. 네. 목활자를 깎아서 동의보감을 찍는 그에 대한 이제 영상도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 오래된 영상입니다. 네. 예산을 좀 확보하셔야. 아이, 그럼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실 우리 박물관이 좀 올드해 보이긴 하나 콘텐츠, 이 전시된 내용물은 굉장히 탄탄해요. 네. 그래서 굳이 이것보다는 이제 편의시설이나 이런 걸 위주로 지금 개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설시도 대대적으로 개편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조만간 이제 9월 달쯤, 10월 달쯤 오시면 10월 달에 마침 특별전이 기획되고 있거든요. 그때 오시면 굉장히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실 수가 바꿔요? 있을 겁니다. 이건 상설전이고, 아까 그 방. 네. 그 방하고 또 이제 이 외관, 박물관 외관이나 이런 그리고 이 공간도 대대적으로 지금 바꿀 계획이에요. 이게 좀 생뚱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전시의 컨셉이나 스토리라인을 따라가서 한 게 아니라 이건 중요한 거니까 보물로 해, 보물장을 만들어야 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원래 서책이 위치에 맞게 있어야 되는 공간에 다시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아, 이거 원본이에요? 네, 아닙니다. 원본은 수장고에 아, 네.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까닭에 수장고에서 워낙에 상태가 안 좋아서 내놓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약재실, 네. 그래서 동물로 된 거, 동물 약재, 식물 약재. 얼마 전에 이제 그 국가유산청에서 네. 이렇게 배려를 해줘서 받아온 남생이가 이게. 이거를.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외국산 붉은기 거북이 있어서 사실은 그게 맞지가 않잖아요. 아. 허준 선생님이 쓰는 약재는 기본적으로
향약, 즉 우리나라의 토종의 것들, 가까운 데서 구할 수 있는 것들 중심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받지 않아서 좀 어렵게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교체가 된 건가요, 그럼? 그렇죠. 예, 남생이가 들어갔죠. 그 전에는 거북이, 즉 붉은기 거북이 있었는데 다른 건 알겠는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네,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네. 신기하네. 이제 도마뱀이 있어야 될 자리예요. 걔도 이제 조만간 네. 이제 어디선가 나타날 겁니다. 네. 그리고 의외로 동의보감에 쓰는 약재 중에서 식물하고 동물 외에 광물들이 있어요. 네, 광물들이 몰랐죠. 네. 예를 들면 운모, 석영, 또 뭐 호박, 그걸 산호, 먹나요? 예, 그걸 갈아서 이렇게 찢거나 해서 심지어는 비소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독약이잖아요. 근데 독과 약이 극으로 가면 닿는다 이런 생각에서 그의 병증에 따라서 그의 극소량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다가 이제 광물제로 다시 그래서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모든 이제 그 균형이 맞겠죠. 동의보감에서 설명합니다. 다음은 의학기실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학 기구들이 전시되어 있죠. 예, 딱 봐도 딱 오죠, 느낌이. 자, 얘는 침구, 침들이 있고요. 저 가운데 서 있는 인체상은 그 금치민 동인이라고도 부르는데 네. 고궁박물관에 있는 것을 이제 카피해서 만든 거예요. 고궁박물관에 있던 건 궁궐에서 나온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궁궐에서 전세되어 오던 건데 아마 내의원에서 쓰던 걸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 약을 조제하기 위해 정확하게 그람수를 재야 되죠. 도량형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네. 그 약을 채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들, 그리고 약을 보관하던 약장, 네. 이런 이제 백동 장석을 쓴 것들은 근대 이후 것들이라서 시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으나, 예. 근데 이유예요. 그럼요. 예. 그래서 보통은 청동, 뭐 유기, 그러다가 이제 황동, 이제 아연이 이제 공급되면서 황동이 등장하고, 그리고 또 니켈이 등장하면서 니켈 합금을 하면 기본 구리에다 니켈 합금이 들어가면 백동이 되는 거죠. 백동. 네. 그 니켈이라는 성분 자체가 이제 도입된 게 얼마 안 됐으니까. 잘 아시면서 또. 그건 몰랐어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약기들. 저 뒤에 보이는 청자 그 약합은 네. 상약국, 즉 그 고려시대의 이제 왕실 약국 이름이 상약국인데 거기에서 썼던 거라고 생각되는 게 이제 한도구약 박물관에 있어요. 그럼 보지 않아요. 그렇죠. 무덤에서 나온 숟가락들.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특이하게 이제 조그만 약시들이 붙어 있죠. 네. 약이나 차를 이제 담아내기 위해서 그때 쓰여졌고,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배밀이 얘네들은 끓는 물에 놔서 넣어서 중탕을 해갖고 좀 따뜻하게 한 다음에 배앓이를 한다 할지 배탈이 난다 할지 할 때 배를 문질러서 배를 따뜻하게 해서 병증을 낫게 해야 하는 도구입니다. 네. 이런 거 괜찮은데? 괜찮죠? 네, 이런 거 하나 만들어 갖고 지금 진행 중이에요. 좋네요. 예, 올해 안에 이거 한 번씩 간편하게 전자레인지에 띵 돌려서 딱 하면. 네. 그리고 요새 그 이렇게 따뜻하게 마사지 할 수 있는 게 눈에 따해도 되게 좋아요. 사람들 요새 보면 또 안구 건조증 뭐 이런 게 되게 맞아요. 많단 말이에요. 그거 낫게 하는 게 제일 기초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요 눈에 있는 뭐 눈물샘 뭐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해요. 딸내미도 하거든요, 그거. 눈 마사지. 그래서 되게 좋다 하더라고요. 눈이 나빠갖고. 그리고 하반기 그거네요. 약연, 이제 저걸 이제 모티프로 한 거고, 하반기 특별절은 바로 이 앞에 보이는 요 아이들을 가지고 할 겁니다. 요 아이들을.
곱돌. 굉장히 까맣고 검소하고 아름답죠. 이런 것들이 아름다움을 찾아서 전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뭐 기능적인 것보다도 이번에는 우리 전통 의학기구의 이 속에 숨어 있는 아름다움을 찾아서 그것들을 드러내는 전시를 한번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10월 4일날 오픈하니까 네. 그때 꼭 오세요. 네. 예약하시. 또 우리 박물관의 자랑이 네. 아이들의 체험 교실이에요. 아, 체험 체험. 교실. 깜짝이야. 허준 선생님. 네. 있고. 이거 수영실. 네. 그래서 이제 망진법이라고 그래갖고 네. 이제 동의보험에 보면 이런 그림이 있어요. 관형찰색도 얼굴에 드러나는 색의 변화를 가지고 그 얼굴에 어느 장기가 대입돼서 그 부분이 좋고 나쁨을 알 수 있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한 변색이 발생해요. 이 부분이 상태가 좀 그렇다 그러면 심장, 코끝이 상태가 안 좋으면 비장, 폐가 안 좋은 사람은 오른쪽 광대뼈, 간이 안 좋은 사람은 왼쪽 광대뼈, 신장이 안 좋은 사람은 이제 턱, 그리고 혓바닥에서도 네. 어떤 그 부위에 어떤 병증이 나타나서 백태가 낀다 할지 갈라짐이 있다든지 이런 거로 네. 할 수 있습니다. 뭐가 있네요 여기. 예, 눈. 눈동자의 상태를 가지고 그 사람의 병증을 좀 관찰해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진맥, 즉 맥을 짚어보는 체험이에요. 그러면 이제 맥이 뛴다 이런 걸 느껴볼 수가 있겠죠. 얘 움직이나요 그럼? 예, 아 그러네. 아이들이 참 좋아하죠. 그리고 이거는 혈. 네. 왜 보면 중국 쿵푸 영화들을 보면 어느 혈을 탁 집었더니 마비되고 막 이런 거 있죠. 네. 근데 여기서는 어떤 병증을 해결하는데 그 연결되는 혈을 자극을 주는 방식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네. 아무튼 이 인중을 이렇게 눌러주면은 여러 가지로 되게 좋은 게 많아요. 예를 들면 그리고 인체 장기를 이해할 수 있게 이제 해체해서 어디에 붙는 게 맞는지 해볼 수 있어요. 폐 한번 뜯어볼까요? 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개의 주요 혈관이 관상동맥이라고 하죠. 심장을 뜯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장, 간. 재질도 막 부드럽고. 좀 섬뜩합니다. 그러네요. 아이들이 근데 이런 걸 좋아하죠. 네, 그래서 여기서 또 약첩사기 체험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많이들 막 싸고 들고 가기도 해요. 이쪽에는 이제 약재 표본의 액침 표본들이 있습니다. 건강체험교실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예, 여기서 자기 이제 신체의 여러 가지 건강을 체크해보고 혈압도 재보고 키로 몸무게 재볼 수 있고 이렇게 많이들 오셔갖고 정기적으로 방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전시 공간은 이게 다고 옥상에 정원이 있어요. 네. 정원 겸 또 약초원이 연결되어 있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물관 지금 꽤 커요. 그럼요. 19년 전에 이런 박물관을 만든다는 것은 대단한 거고, 그 사실은 이 박물관을 만들고 이제 짓고자 발의를 했던 주체가 문화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문화원 활동이 활발했고 그 역할을 좀 많이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쉼터 겸 네. 이렇게
밖에 또 포토존도 있고요. 시원하게 한번 하고 거의 이제 심겨진 목초들이 다 이제 약재들이에요, 거의. 그래서 이제 이른 봄부터 시작해서 계속 꽃이 펴요, 여러 종류의. 그리고 이제 돌단풍들이 이제 가실 때가 되셨습니다. 약차 같은 거 파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건 뭐 법에 걸리나요? 법에 걸리는 게 아니라 네. 그 약차를 팔기 위한 어. 그 허가라든지 이런 게 네. 간단치가 않아요. 예. 차를 여기서 마시는 건 괜찮은데 네. 그걸 상품화해서 팔려고 하다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죠. 네. 문화상품화해서 팔아봐야겠다. 네. 사람들이 좋아하겠다. 또 그런 요청하시는 분도 많고. 어. 근데 검토를 해보니까 네. 엄청나게 복잡하더라고요. 이게. 아, 돈을 받으면 판매를 하게 되고 네. 특별한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판매를 종사하시는 분이 저것도 받아야 되고 뭐 검사도 받아야 되고 그냥 드리는 건 괜찮나요? 그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무튼 여기서 먹는 건 되지만 가지고 가는 건 뭐야 저저저 아, 드시는 건 괜찮나요? 그것도 안 될 거예요. 왜요? 한번 기부해서 만들어 가지고 한번 근데 그냥 이런 데랑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아, 뭐가 걸리니까 못 하시겠지. 이게 한 20종 정도의 네. 각종 약채들이 예, 아니 이건 누가 키워요? 제가 아침에 일과 중에 하나가 여기 와서 잡초 뽑기. 그럼 전 관장님도? 정 관장님은 아예 아주 사셨죠. 여기서 와 이거를 와 우리 직원 한 분이 이제 하고 봉사 하시는 분들이 와서 물 주거나 또 잡초 뽑고 이런 일을 같이 합니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품이 와. 이게 인삼막이에요. 어허. 누가 가져갈까봐. 네, 이미 수시로 가져갑니다. 네. 또 그럼 또 심어 놓으시겠네요. 아 그렇죠. 일이야. 여기 진짜 정말 게 많네. 그럼요. 이거 네. 살아있는 거 어디서 보겠어? 뽕나무, 그 대추, 이게 나리, 치자꽃 폈다가 졌네요. 향이 참 좋죠, 치자가. 여기 더 나는 자연이다 공부해야 되겠네. 아유, 나는 자연이다 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왜 김 관장님 얼굴이 이렇게 새카매요? 말은 안 했는데 이유가 다 있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초봄에 이 꽃이 피는데 그 향이 기가 막혀서 너무너무 좋아요. 천리향. 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모란 꽃이 지고 나면 이런 그 에일리언의 알같이 생긴 이런 종자가 이제 맺히죠. 아주 실하게 생겼습니다. 있어요? 시들어 있죠. 좀 갈라 터져서 이제 딱 튕겨 나와서 뿌리를 내려면 저렇게 이듬해 저런 식으로 종자에서 발화한 놈들이 주변에 보면 조금 꼬맹이들 모란이 보이죠? 예. 예. 여기는 뭐 냅두면 지들이 알아서 또 발화를 해요. 잔데 여기도 자연인에서 많이 나오는데. 보니까 곧 가시겠어요? 네. 네, 관심들이 많아지면 거기 따라가시더라고. 저 다시 왔잖아요. 똥의 다리라는 것도 있네. 예, 꽁이다, 벌꽁나무. 되게 처음 보는 것도 있고, 의아리 이런 거는 진짜 꽃이 피면 이뻐요. 예. 근데 의아리 꽃처럼 덩굴꽃이 이쁜 게 안산 덩굴. 이쪽에는 그 유명한 방풍, 풍을 막아준다고 하는 방풍나물. 관장님이 나는 자연이라고 잘하실 것 같아요. 아유, 삶이 자연이지 뭐. 옥자마는 옥잠, 즉 옥비녀처럼 꽃이 생겼어요. 길고 옥색 나는 꽃이 핍니다. 지금 아직 이제 꽃이 안 피고 있는데 보시면 옥자마가 원래 물에 있는 거 아닌가요?
불의 옥잠. 그거는 불의 옥잠. 딴 건가 봐. 얘는 옥잠화. 얘는 둥굴레. 둥굴레 종자가 맺혔죠? 저 보세요. 예. 저게 사실은 동글동글동글동글한 이제 그 그림 대박이다. 누가 그랬을까 이거? 누군가, 저는 아닌 게 확실하고 누군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사실 이제 허준박물관을 오게 되면 네. 대부분 놀래요. 왜냐하면은 뭐 구립의 조그만 시설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뭐가 엄청 많고 또 나름 다 이게 의미가 있고 콘텐츠가 단단하니까 깜짝 놀리고 또 와봐야 되겠다 막 이러면서 네. 내가 뭘 아니, 놀렸었나. 뭐 드시면 돼요. 이제 수국이 이제 갈 때가 됐나 봐요. 네. 얘는 산수국. 근데 이제 이쁘게 다. 이쁘다. 이렇게. 수고. 이야. 그래서 이게 뿌리를 내린 땅에 네. 성분이 뭐 산성이면 이런 파란색 계열, 뭐 이렇게 아그칼이면 푸른색 계열로 꽃이 핀다고? 아니 그건 반대던가?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예. 아이고 뭐가 발밑에 터졌습니다. 매실도 있고요. 여기 보면은 매실을 우리가 따지는 않기 때문에 맺혀 있는 게 그대로 있어요. 매를 또 말라. 그리고 세상 귀여운 은방울꽃들이 여기서 피죠. 지금 다 졌습니다. 진짜 꽃필 때 찍었으면 좋았을 거야. 대박이다. 종류를 엄청 많이 넣었는데. 저쪽 가서 이제 한강을 보면서 이 이제 허준 박물관 마스코트. 네. 머리가 좀 크죠? 공부는 잘해요. 머리가 커서. 의외로 또 아재들이 좋아하는 그렇죠. 창피하니까 가까이 안 가고. 저 건너편 보면 이제 난지도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보이고요. 네. 예전에는 뷰가 탁 이렇게 터서 보기 좋았는데 네. 지금 저런 이제 주상복 합법 무슨 또 뭐라고 그래요? 그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들이 네. 마구 지어지고 있어요. 그 향동이죠, 향동. 그렇죠. 관장님 뭐 한 말씀 마지막으로. 네. 강서구에 위치한 이 허준박물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탄탄한 콘텐츠를 가지고 우리나라 의학사의 어떤 큰 축을 이해할 수 있는 허준 선생님과 동의보감에 대해서 배워볼 수 있는 공간이고 다양한 또 체험 공간이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같이 못 본 학생들이 왔을 때 뭐 조물락 비누 만들기, 뭐 색칠해보기 이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많고요. 또 연중 이제 박물관대학 인문학 강좌도 운영을 하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많은 문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면 되게 좀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네, 자주 찾아주시고 안 오신 분들 꼭 한번 와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